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필기 강의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열심히 강의 잘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항상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필기 공부는 단순히 필기 시험 합격해서 실기를 보기 위한,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그렇게 배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이 단기 암기 능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암기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훈련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것을 제일 빨리 까먹는 게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력은 좋은데 그걸 유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똑같이 배웠어요. 학생들이 사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저희가 같습니까? 저도 다르고 여러분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제가 이제 실기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내요. 그리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아이디어를 내죠. 참 너무 그런 것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훈련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시각대인 이 산업기사 기사 시험은 그림을 물론 잘 그려야 되겠지만 아이디어 스케치가 70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몰라요.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필기 이제 공부하셔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세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한테 무료로 강의를 들었죠, 그죠? 예, 제가 이제 무료니까 대충 강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무료로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우리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 강의 또 좀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예. 무료로 강의 들은 대가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주변에 조용호 선생의 강의를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에도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 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탁은요, 좋은 디자이너들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자격증을 강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자격증만 강의하지는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뭐 강의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디자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고, 또 지금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알아낸 이러한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저와의 동지라는 게 뭐예요? 같은 뜻을 같이 한다는,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디자인이 이해되고 정립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에게 올바른 디자인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디자이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편법과 사기치는 그런 디자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세 번째는 실기시험 보실 때 독학하는 게 제일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한테 와서 배워도 좋지만 실기 강의는 온라인으로 100%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제가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강의를 해놨는데, 필기도 물론 좋지만 실기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좀 더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이라면, 디자인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그 일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갓 졸업하는 친구들이 그 강의를 듣고 또 준비를 하신다면 이제 내가 시각 디자인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내가 갈 길을 좀 더 알게 될 것이고요. 현재 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게 되면 학교에서 재밌게, 그리고 더 좋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아셨죠? 지방에 있는 분들, 특히 또 직장인들 중에 학원 다닐 수 없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선생님 강의를 한번, 온라인 강의, 실기 강의, 유료지만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좀 들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인데요. 이 부분은 뭐 왜 이걸 배우느냐? 저희 안사람이 예전에 남편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 컴퓨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로 업무를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까. 과거에 제가 V 학번인데 그 인쇄를 할 때는 이 손으로 다 작업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필름을 출력해서 인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을 하고 인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사람 좀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 컴퓨터를 고치거나 뭐 컴퓨터를 수리하거나 뭐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또 시각 디자인 한다면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안단 말이죠. 물론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 대학생들이 리포터 쓸 때 뭘로 써요?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컴퓨터 하는 사람이네요. 공무원들이 주로 업무를 뭐로 보나요? 컴퓨터로 보나요? 그럼 그 사람들도 컴퓨터 하는 사람이네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하나의 컴퓨터 그래픽이란, 컴퓨터는 하나의 그래픽,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서의 컴퓨터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픽 하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것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 그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비교적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컴퓨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컴퓨터 어려워요? 인터넷으로 뭐 찾고 또 뭐 기타 등등 뭐 구매하고 이런 게 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컴퓨터는 사람을 편리하도록 나온 거지 괴롭히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는 쉬워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을 처음 배우는 게 막연하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뭐 미술하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은 이 손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로 뭘 하는 걸 되게 이렇게 죄시 여긴다 그래야 되나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하거나 또 자기는 자신이 없어 하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하고자 하지 않으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못 하고 못 하니까 재미없고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기 싫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못 하고 못 하니까 재미없고 재미없으니까 하기 싫고 이래가지고 결국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고 좀 조금 이렇게 능숙해지면 이것만큼 편리한 게 없어요. 실사 같은 그림도 그때 얘는 다 에어브러쉬로 막 온 몸에 묻으면서 그 공기도 안 좋은 데서 막 그림을 그렸을 때 또 틀리면 또 다시 그려야 되지만 지금은 페인터나 이런 이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림도 되게 또 선명하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림 그린 걸 사진을 찍어서 했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졌다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을 하고 인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화질도 좋고요. 상당히 또 틀렸을 때는 우리에겐 컨트롤 Z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그래픽도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원을 다녀서 배우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계속 광고해서 미안합니다. 제 강의 들으면 좋아서 그래요. 안 들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 오해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컴퓨터 그래픽스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 볼 때 아이디어 스케치가 70점이고 컴퓨터 그래픽이 몇 점이에요? 30점이죠. 자, 이 30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컴퓨터 그래픽을 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는데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에서 빨간색으로 만약에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점입니다. 감점이에요. 만약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지같이 했으면 컴퓨터 그래픽도 그지같이 하셔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은 잘해봤자 30점, 못해봤자 30점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서는 뭐 연필이나 붓이나 이러한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도구로. 근데 지금 이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컴퓨터 그래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또 두 가지가 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져지는 것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고요. 소프트웨어는 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뭐 쿼기스프렉스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는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고, 자, 컴퓨터 장치는 입력장치, 출력장치. 무슨 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연산장치.
기억장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력 컴퓨터 속에 집어넣는 거, 출력 컴퓨터에서 빼내는 거, 연산 계산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런 장치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어디에? 컴퓨터에. 그래서 여러분 모니터는 뭐예요? 출력장치죠. 키보드는 입력장치입니다. 타블릿은 입력장치죠. 그죠? 프린터는 출력장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장치에 보면은 이제 특히 뭐 스캐너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상을 또는 화면을 잡아내느냐 하면은 그 CCD라는 프로그램 그 장치가 있어요. CCD 전화 결합 소자라 그래서요. 빛을 이용해서 전자 신호로 바꿔가지고 그 컴퓨터 속으로 정보를 집어넣어버리는 장치 CCD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력 장치와 입력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요거는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본 컴퓨터의 기억 장치 그러면 이제 램이라고 있어요. 램 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연산, 제어 이런 장치는 CPU라 해서 컴퓨터의 뇌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CPU. 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의 화면에 자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한번 볼게요.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본체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본체 안에는요 메인보드라고 해서 판때기가 하나 있어요. 마더보드라고 하던데 이 판때기에 CPU, 램 이런 것들이 꽂아져 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컴퓨터 조립한다 그러면 막 납땜질도 하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장치들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립이죠. 그래서 여기에 뒤에 보면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랜카드라는 게 있어요. 랜카드. 그래서 랜카드를 꽂고요. 또 우리가 영상을 보려면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카드 꽂고요. 또 뭐 TV를 보고 싶으면 TV 수신 카드를 꽂게 되면 되는 이러한 확장 칩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우리 특히 디자인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하겠죠.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만 원, 뭐 몇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아주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해상도라든가 재생 주기, 색채의 수등을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세 가지예요. CRT 모니터. 예전에 이렇게 뒤에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니터 있죠. 그죠? 그다음에 LCD, 액정, LED. 이거는 이제 자체 발광. 그 반도체 하나의 그 칩이 발광을 하면서 모니터가 그래서 이게 평면이면서도 자, 이거는 평면이지만 좌우 이렇게 보면 화질도 떨어지고요. 그래픽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CRT가 사실은 화질이 가장 좋았는데 크죠. 예,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LE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는 개념인데, 자, 디지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전에 우리가 아날로그는요 신호예요. 시그널이에요. 신호. 그래서 옛날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를 음란물을 친구 거를 자기가 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점점 복사하는 만큼 신호가 약해져서 화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은요 수치죠. 0과 1이라는 이진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미지는 우리가 화면에서는 이미지로 보지만 사실은 0과 1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0100000 이렇게 그 데이터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화질이 있는 그대로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습니까? 화질도 좋고 화질의 그 정보, 이 화질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개념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의 해상도라고 해서 화질의 해상도는 PPI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는 거, 픽셀 per inch, 1인치 안에 몇 개의 점, 픽셀이 있느냐, 요 개념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또 비트, 1비트는 0과 1 해서 뭐예요? 두 개, 이진법이에요. 그래서 검정과 흰색, 흑백 모니터고요, TV고요. 4비트는 뭐냐 그러면 2의 2승입니다. 2의 4승. 그 다음 8비트는 2의 8승 해가지고요. 2의 32승 하게 되면 16만 7천 컬러가 재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비트 수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선명한 해상도를 갖는다. 자, 그 다음 벡터 방식과 비트맵인데 보통 벡터는 선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특히 일러스트레이터고요.
비트맵은 이 점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어징 하는 층계 현상이 나타나고 층계 사이 중간색을 넣어가 자연스럽게 하는 안티 엘리어징 방식이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걸 선으로 표현하는 거 벡터. 그래서 벡터는 침을 벡터, 가르침 벡터, 벡터. 비트맵은 비트 박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토샵 같은 게 이제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이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방식은 JPG. JPG는 이제 GIF나 JPG는 용량이 상당히 낮죠. 그러면서 화질도 좋은 편에 속하지만 용량을 줄일수록 화질이 좀 떨어지고요. 보통 웹상에서 많이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는 보통 EPS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PNG라는 게 있는데 뭐 PNG도 있고 뭐 기타 저장 방식들이 있다.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는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시각 디자인 실무 마지막 파트까지 공부해서 시각 디자인 관련한 모든 필기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강의 다 들었으니까 시험 보면 되는 게 아니죠.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 말이 쉽게 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니까 내 것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그냥. 근데 들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또 그 전에 교재를 보시고, 자, 선생님 교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아주 얇아요. 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생님 책에 있는 내용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한 번에 암기가 되나요? 안 되죠. 그죠? 한 번에 암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암기했느냐는 내 것이 됐느냐예요. 그러니까 암기한 것을 문제를 통해서 틀린 것을 다시 찾아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는 최신 기출 문제가 있고요. 바로 최신 시험 문제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카페에서 공지가 됩니다. 카페에 기출 문제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시험 보기 바로 전에 그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 교재는 그 바로 전전 것까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또 이 책에 없는 기출 문제들은 카페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출력해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또 기출 문제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친 게 뭐 처음에 얘기했지만 100% 선생님이 가르친 거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다 붙게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많게는 20%, 적게는 10% 내외가 우리가 보지 못했거나 또는 봤더라도 아주 어렵게 막 꿔버리고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이제 좀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팁! 찍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찍느냐? 자, 문제를 풀 때 먼저 1번부터 80번까지 또 1번부터 100번까지 먼저 쭉 풀어요. 문제지를 보고. 그래서 보통 풀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건 내가 100% 아는 거야. 이건 100% 모르는 거야. 알쏭달쏭. 두 가지가 하나가 답이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아는 것부터 쭉 풀고 모르는 거 다시 돌아왔을 때 모르는 걸 풀어나가면서 체크를 하시는데,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것은 확률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선생님 그거 바꿔서 틀렸어요. 그거 그대로 놨으면 됐는데 바꿔서 틀렸어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애매하다 했을 때는 항상 처음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게 가장 아는 문제였으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죠? 단 전혀 모를 경우에는 찍어야 돼. 찍을 때는 자 4개잖아요. 그럼 4분의 1에서 하나를 찍는 것보다는 자 처음에 내가 찍잖아요. 처음에 찍어. 무조건 안 보고 그냥 3번. 3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4개 중에 하나니까. 물론 될 가능성도 있지만 두 번째 찍어요. 두 번째 찍을 것도 가능성이 3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어요. 그래서 보통 3번째 찍는 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4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3번, 2번, 1번, 4번 이렇게 하고 그거 제하고 두 번째 찍고 그럼 세 번째 찍을 때의 답을 답으로 하시면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번.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자, 한번 말해보세요. 몇 번? 3번? 자, 그러면은 1번, 2번, 4번 중에 하나겠죠? 자, 또 찍어보세요. 1번? 네, 그럼 2번과 4번 중에 하나겠죠? 몇 번? 4번? 맞아요, 4번. 이건 내가 알고 그냥 유도한 건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확률로 얘기하는 거야. 4개 중에 하나 찍는 것보다는 4개 중에 하나 찍었을 때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 왜 4개 중에 하나를 답으로 하려고 그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찍으시는 게 확률적으로 찍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완전히 아는 건 푸시고 2개 중에 하나일 때는 처음에 생각한 게 답일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모르는 건 찍었을 때 2번째 내지 3번째 찍은 게 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필기 합격하시면 또 하나 카페에다가 필기 후기도 올려주세요. 저 칭찬하지 마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후기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하실 때 와서 배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카페에 있는 온라인 영상 강의 좀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